マイセン自体幼い頃からとても身近にあった食器ブランドってこともありますし、あとはやっぱし母がもともとそのヨーロッパのアンティークをコレクションするのが趣味でして、本当物心ついた時から家の中にそのアンティークのマイセンの時計だったりとか、キャンドルスタンドだったりとか、鏡ですとか、そういうのがお家に装飾品としてあって、マイセンっていうブランドは、幼い頃からとても身近にあった存在だったので、気づいたらこれマイセンだったんだっていうことが多くって、でもそのマイセンをもっと知りたいって思ったきっかけの一つは、母がそのヨーロッパのアンティークを集めることが趣味だったので、母とヨーロッパに旅行に行った際に、多分私が大学に行く前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とあるヨーロッパのアンティークショップにふと立ち寄ったんですね。その時にふと私の目に留まったのがちっちゃいコーヒーカップなんですけれども、黒いバラの絵柄のコーヒーカップを見つけて、1脚しか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れなんだろうと思ってパッと裏をひっくり返した際に、マイセンのマークだって思ったんですね。でマイセンのマークは、結構見てたので、その剣が2つクロスになっているマークっていうのはもう知ってたので、そこに下に星が書いてあったんですね。そのストーリーを知ることによって、この人がなんでこんな絵付けをしたんだとか、その想像が膨らむ。で盛るお料理にちょっとやっぱしいいヒントになる時もあるんですね。どんな季節に使ったらいいんだろうかっていうヒントになるので、やっぱしそのストーリーっていうのは大事にしたいですね。食事を準備する時はもちろん旬のものを取り入れて、もちろんそのゲストの方とか家族のために美味しいものを作るっていうのは基本的にある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韓国のことわざでポギジョウントギバットジョッタっていうそのことわざがとてもなるほどって思うのが、やはり見た目も華やかで綺麗であればもっと美味しいお料理になるって考えているので、やっぱりその器の使い方によって同じ料理でも全然違く味わうことができると思うので、やっぱりその器選びっていうのは食事を準備する際はとても重要なものだと私は考えてます。マイセンにかかわらず食器選びで気をつけているっていうか、選ぶ時に一番重要なことはやっぱり食器なので装飾品ではなく私が使いたいものっていうのが一番で、そこで一番使いたいもので、私やっぱりお料理をしている人なのでこの器にこんな料理を盛ったらいいなとかイメージが湧くもので、逆にその器を見てこんな料理を作ってみたいなってレシピを思い浮かぶこともあるんですね。その食器を見て大きくなって、母にそのことを聞いたんですね。なんでうちはプラスチックの器がないのとか聞いたら、母が言っているのは、幼い時から割れないプラスチックのお皿じゃなく、そういう陶器の器だったりとかガラスだったりを使わせることで、あなたたちが
そのものに対しての大切さとか、もし割れてしまった時でも今後はちょっと気をつけようっていうそのものに対するありがたさ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からそういうものを使わせていたんだよっていうお話を大きくなって聞きまして、それはとても大事なことだなって私も実感したし、とてもありがたく今でも思ってることの一つです。器に対するありがたさで大切に使わないといけないっていう心がけっていうのは自然と身についていると思います。 처음으로 이제 접했던 것들이 소위 가장 핫하다고 볼 수 있는, 가장 대중들이 친숙하게 알고 있는 미드 센추리 모던의 장르에 속하는 이제 그런 가구들이었고, 그런 가구들이 굉장히 저도 좋다,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하면서 프로젝트에서 쓰고 저도 하나씩 사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알바알토 가구를 처음 보게 된 거죠. 이게 이 돈 주고 살 정도인가? 뭐 이런 생각. 왜냐면 원목도 아니잖아요. 벤트우드 방식, 사실 합판인데. 알바알토라는 건축가이자 디자이너를 꽤나 열심히 좀 공부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디자인과 알바알토라는 건축가 혹은 디자이너의 여러 가지 태도들, 사상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알바알토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어떤 오리진에서 이 디자인이 출발했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오리진을 잊지 않는 그런 태도들,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계속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이 드셔서까지 일을 했거든요. 그 연세까지 그렇게 일을 하는 케이스가 이렇게 쉽진 않았을 텐데, 제 책상에 이렇게 알바알토 73세 사진이 한동안 놓여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저한테 계속 말을 좀 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나는 이 나이까지 일했는데 넌 언제까지 할래? 너 그렇게 해갖고 되겠냐? 뭐 이런 어떤 자꾸 회초리 같은 것들을 저한테 던지는 것 같고, 굉장히 직선적인 언어를 좋아하고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 직선적인 언어만으로 가득 찬 공간이 주는 완결함, 또렷함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그때 주는 약간의 차가움이나 좀 숨막힘이 있어요. 그런 걸 풀어주기 위해서 부드러운 소재를 쓴다던가 어느 정도의 곡선 혹은 어떤 색감들을 조금씩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알바알토 가구가 갖고 있는 선이 딱 거기에 제 생각에는 완벽하게 맞았던 것 같아요. 알바알토 가구는 좀 이렇게 낡은 느낌이 좋더라고요. 소위 그 샘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제품이 주는 깔끔함은 있는데, 알바알토 가구로서의 매력이 저는 조금 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이렇게 연식이 있는, 이게 빛이 발해서 이렇게 누르스름한 색이 된 거거든요. 이런 색감이 훨씬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돈이 더 있어도 새 제품은 안 살 것 같아요. 아르텍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아르텍의 세컨 사이클이라는 브랜드가 왜 있는지 생각해보면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금 더 소장 가치 있는 제품들을 다시 본인들이 수거해서 보수 복원해서 다시 파는 브랜드예요. 그 매장을 그 큰 회사가 왜 냈을까? 본인들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 가구가 가장 아름다운지를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 것이 분명한 디자인 혹은 어떤 조형 혹은 어떤 색상, 이런 걸 좋아하는데요. 저희 집에 있는 저런 아프리카 수출, 뭐 아프리카 가면도 있어요. 그 디자인의 어떤 기원이 되는 배경이나 개념이 명확한 것들이 주는 힘을 저는 좋아하고, 그것들이 주는 아름다움이 저한테는 좀 영감이 되는 것 같아요. 만들어진 결과를 사실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제 이름 석자를 가지고 뭔가 족적을 남기고 엄청난 성과를 이루고 뭐 이런 목표보다는 가치를 만드는 일들을 죽기 전까지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어디에서 출발한 사람인가,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그것은 무엇인가가 좀 분명해야 할 거라고 보고요. 좋은 물건 혹은 제가 생각하는 삶의 태도나 디자인적 가치관 태도와 맞닿아 있는 물건을 곁에 둔다는 건 그것들이 주는 기운들이 저한테 큰 영향을 준다고 믿거든요. 저런 오브젝트들이 주는 기운들, 그것이 영감의 또 원천일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조금 더 솔직한 대답은 끌리는 것들, 아름답게 느끼는 것들, 기분 좋게 느끼는 것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제가 죽었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어도 충분히 가치 있을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좀 사실은 이런 것들을 모으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광고회사를 오래 다녔는데 카피라이터를 했었거든요. 근데 트렌디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연필을 하나 쓰더라도 색다른 걸 쓰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트 디렉터들이 쓰는 연필이 뭔가 좀 달라 보였어요. 어렸을 때 자니 카슨 쇼라는 거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때 자니 카슨이 토크쇼를 하면서 항상 노란색 연필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트레이드마크였었고 80년대 초였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연필을 갖고 있다라는 거가 되게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왠지 아, 저 사람은 저거를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삼는구나 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던 것 같아요. 해밍웨이도 글을 쓸 때 연필로 썼대요. 초고를 쓸 때는 연필을 썼는데 강박적으로 뾰족하게 해가지고 여러 자루를 깎아놓고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대요. 연필이 많이 닳아가지고 이렇게 짧아지면은 그걸 보고 굉장히 흐뭇해했대요. 자기가 일을 열심히 했구나라는 걸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어떤 것 같고, 연필이 사람들에게 의미를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나도 이제 카피를 쓰거나 글을 쓰거나 하는 사람이니까 연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볼펜도 있고 만년필도 있고 하지만 저는 연필은 초고를 쓸 때는 연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샤프 펜슬을 썼어요. 오랫동안 썼는데 어느 순간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다시 연필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불편하고 깎아 써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기꺼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리추얼처럼 연필 깎으면서 아, 나 이제 뭘 할 거야 뭐 이런 준비 작업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초고는 사실은 아무렇게나 써야 되거든요.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는 글이고. 그래서 그냥 끄적끄적 쓰는데 끄적끄적 쓸 때 만년필로 쓰는 거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연필로 그냥 썼을 때가 가장 캐주얼한 느낌? 연필로 끄적끄적 할 때는 쓸지 안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일 자연스러울 때는 연필심과 종이가 닿는 느낌? 다른 필기구보다 좋은 거죠. 변함없음 같은 거죠. 항상 사람들은 다 슬럼프가 있잖아요. 되도록이면은 내가 가장 잘 될 때의 어떤 상태를 가지는 게 좋은데, 그럴 때 가장 익숙한 게 제가 늘 쓰고 있는 이 연필과 종이, 이런 거가 마음을 좀 가라앉혀 주는 것 같아요. 긴장감 이런 걸 사라지게 만들어주고, 글을 쓰거나 이런 건 새로움을 계속 추구하는데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도구나 이런 것들은 늘 익숙한 거를 쓰는 거죠. 목수들이 몸을 만들 때 항상 자기가 쓰는 도구를 쓰는 것처럼, 이거 보면은 연필심 끝에 의자가 있죠. 그리고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Where it all begins 해가지고 모든 게 시작되는 곳. 그게 바로 연필 끝에서 시작한다. 성당을 설계하거나 자동차를 설계하거나 의자를 만들거나 할 때도 다 처음에 스케치는 연필로 시작된다. 우리 제품이 좋다, 우리 제품을 써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창조를 할 때 연필 끝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품군에 대한 가치를 높여줌으로써 자기들도 팔릴 수 있다는 그런 좀 더 야망이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까? 자신이 있는 브랜드인 거죠. 좋은 브랜드나 좋은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대의 명분이 명확해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아니면은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야 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또는 인류 보편타당하게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한다. 그렇게 해서 이윤을 창출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브랜드가 좋은 거죠. 이것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다라는 마음. 특별한 날에는 꼭 이 그릇을 꺼내서 음식을 담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손님이 오는 날에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이 웨지우드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대학에 가서 막 이제 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차 관련된 책들을 많이 사서 읽기 시작하고, 유명한 티 소믈리에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막 탐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런 찻자리에 갔을 때 서브되던 이제 접시들이나 찻잔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익숙해서 보니까 이제 제가 집에서 보던 브랜드고, 이 브랜드는 다양한 라인이 있고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것 같아요. 보통 혼수로 그릇을 많이 한다든지 그릇, 보통 이불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실은 결국에는 집이랑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집이 이제 독립돼서 분가를 해서 나가면서 그 집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상이 회복되어야 되고 지켜져야지 이제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딸들한테 그릇을 뭐 골라주시거나 선물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웨지우드는 예전부터 동양의 것 또는 로마 시대의 것 이런 것들을 고전에서의 그런 예술적인 영감을 많이 받아서 이제 디자인을 해왔는데, 결국에 그 헤리티지라는 거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하고 접근을 할 때 이제 그들이 그 옛것에서 그 도자기병에 술을 담는 그 문화를 가지고 와서 저는 이거를 실현을 시켰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었고, 시각적으로 볼 때 단지 술병뿐만 아니라 워터저그라고 해서 술을 마실 때 살짝 물을 첨가해서 마시는 그런 것도 만들고, 술잔도 만들고 종합 세트 같은 디자인을 완성을 했더라고요. 테이블웨어 브랜드에서 해석하는 위스키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디자인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시가를 제가 태우면서도 늘 뭔가 각진 잔에 엄청 큰 그런 재떨이의 뭔가를 소비를 하는 게 조금 저답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웨지우드의 예전에 나왔던 담배 재떨이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하나씩 두 개씩 이제 수집하다 보니까 뭐 거의 한 지금은 200개 이상의 이제 시트레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의미 있는 사람들의 또 얼굴을 담은 이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시리즈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데, 다비도프의 윈스턴 처칠이라는 시가를 좋아하는데, 이 애쉬트레이는 아니고 이 핀디시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그 시가를 태우면서 뭔가 그때를 상상을 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즐겁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취미들을 나이를 먹게 되면서 변화하는 제 관심사들에도 이 브랜드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정말 큰 즐거움. 테이블웨어도 제철에 즐기는 그 재미들이 있거든요. 1월에는 와일드 스트로베리라고 야생 딸기의 그림을 담은 이제 시리즈들을 사용을 하면서 딸기도 먹고 그런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느끼고, 한 3월 정도 이제 꽃 시즌 필쯤 되면은 뭐 스윗 웨도우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꽃 그림이 이제 있는 시리즈들이 있어요. 지금같이 이제 겨울이 오면은 크리스마스 장식 접시들을 꺼내서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계절에 맞는 무언가를 같이 공감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진짜 삶에 딱 맞닿아 있는 그런 지점들이 아닌가? 이 브랜드들은 우리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또 대화의 이야기거리를 마련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공간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좀 더 우리가 가치를 아는 물건들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담은 뭐 요리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뭐 티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경험하고 나와의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게 먼저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다시 이것을 나만의 언어로 만드는 그 이야기를 만드는 작업이 실은 이 물건과 나 사이에 애착이 생기고 스토리가 생기는 것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두워 보이시겠지만 오래 있다 보면 굉장히 되게 편한 위스키거든요. 그래서 다 간접 조명을 썼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여기는 책을 메인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간접 조명만으로 일단 공간을 최대한 만들어보자. 그랬을 때 빛으로 공간을 디자인한다라는 것들이 어떤 컨셉인지를 실제로 이제 저도 운영해 보면서 실제 사용해 보면서 사실 많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에디터 출신이기 때문에 일단 맥락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 브랜드를 잘 쓰기가 힘들어요. 최초에 에디슨이 직접 조명을 처음으로 개발했다면, 루이스 폴센은 이제 포레인센이 이제 간접 조명을 가장 먼저 개발을 했고, 외양과 빛의 원리를 지금까지 똑같이 구현하고 있는데 여전히 인기가 많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탐구하다가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것 같고, 혹자는 이제 루이스 폴센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루이스 폴센에 대한 신뢰 같은 경우에는 많았다 싶으면 아예 생산을 안 해버리고 팔지 않는 이런 식의 어떤 브랜드만이 갖고 있는 가치관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명은 루이스 폴센을 가장 신뢰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묘하게 이제 그 공간에 나가기 싫다는 느낌이 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여기도 제가 처음 세팅할 때 물론 애착이 있기 때문에 했겠지만 이상하게 나가기 싫은 거예요. 이게 아닌 게 뭔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머물러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간접 조명을 하나하나씩
때에 달라지는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이 실제로 켜보면 느낌이 나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켰었을 때 각각의 단계에서 느껴지는 어떤 공간의 느낌이라든가 매력적인 게 달라진다거나, 흔히들 우리가 공간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조금 더 세심하고 디테일이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는 요소들인 것 같아서, 코펜하겐은 원래 작년에 가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되게 아쉽긴 한데, 1700년도에 나폴레옹 시대에 만들어진 건물로 회사를 이주했었을 때 그걸 오프닝 할 때 제가 한국 최초로 가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못 가서 지금도 억울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사진과 영상으로 계속 저한테 보내줬었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진짜 직원들 책상 하나마다 창이 다 붙어있더라고요. 직원 한 명이 창문 옆에 빛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그러니까 햇빛이 좋으면 조명 필요 없다는 거죠, 심플하게.